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올여름 정말 더웠어요. 그렇죠? 야, 뭐 성이고 뭐고 성이고 나발이고 신경 쓸 수가 없더라. 저도 이제 집사람 제 성교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그래도 너무 뜸하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의무 방어라도 한번 해보려고 시도했다가 큰 망신을 이 날씨에 무슨 짓거리냐고 막 발로 걷어 차더라고. 그걸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진짜 뭐 올해 전기세가 18만 원 나왔어. 18만 원.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 우리가 왜 이런가? 너무 뜨거워진 것 같아. 근데 이제 난 선선해지고 좋쳐지고 뭔가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아끼는 사람하고 뭔가 좀 따뜻한 걸 시도해볼 만한 시기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 좋은 거 배우러 오셨죠? 네. 맞죠?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준비했고 아직 뭐 몇 분 오시진 않았지만 시작하고 이게 이제 2시간이에요. 2시간. 첫째는 이제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걸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좀 책 받으신 거 그걸 반입니다. 오늘 나갈 부분은 반 정도까지 훑어보고 그 나머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다음번은 성의 문제점하고 그 해결 방법 그리고 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 반을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 와주실 거죠? 그러죠?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우리 가족. 내 가족 말고 우리 아버님. 여기 이제 요 가운데 계신 분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시고 이게 다가 아니고 저기 필리핀에 계신 큰형님하고 큰형님 가족이 한 7명 그리고 또 둘째 누나 부산에 계신데 거기도 여섯 있어요. 그럼 한 15이 더 플러스가 돼야 현재 저희 우리 가족입니다. 많죠? 이게 이제 이때가 어머님 생신 같아. 조금 지났는데 이거 뭐 파일로 깨끗한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사진 있는 거 찍어왔습니다. 어떻게 화목해 보이죠? 네. 이게 이제 성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가족이 어떤 가장 기본적인 매개체가 뭐예요? 성, 섹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가족을 떠나서 가족을 벗어나서 우리 역사가 지금 몇 년이죠? 뭐 반만 년이라고 해서 5천년? 5천년이면 단군 할아버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온 계보가 뭐 사실 그렇게 해보면은 그거 이어진 것은 성에 의해서 섹스에 의해서 이어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문화, 경제, 사회, 정치 전부 다 이어진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성이죠. 근데 그 성 부분은 우리는 사실 터놓고 얘기도 않고 점점점 덮어버리고 너무나 중요한 건데 감추고 살아왔어요. 왜 그럴까? 왜? 성. 여러분 인생에서 성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중요성을 볼 때. 저는 젊었을 때는 한 80%, 90%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한 70%? 그러냐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가족도 건사해야 되고 건강도 또 좀 신경이 쓰여지더라고요. 50 중반 돼가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성이? 한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3대 3. 성욕과 식욕과 그 뭐라 그러더라? 그게 다 비례한다 그러니까요. 한 30%쯤 되지 30%? 않을까. 선생님은 몇 프로 정도? 50%? 20%? 20%? 좀 초월하셨네, 성에 대해서. 글쎄요, 이제 뭐 아직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나보러 봤을 때 할 일이 또 많으시고 또 그래서 이제 이 메슬로우가 했죠 이걸 인간의 욕구 기본적인 뭐라 그래 욕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식욕, 성욕, 수면욕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기본 욕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괜히 뭐 발버둥 치지 않고 있어도 저절로 해결된다 이런 건가요? 한번 잠깐 한번 따져보자. 식욕. 우리가 식욕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고 어디 근사한 데도 가고 하죠. 그래서 이 식욕을 어떤 분이 한 끼에 5,000원씩 해가지고 평생 얼마나 먹나 계산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은 한 4억 정도 들어요. 4억. 어마어마하죠. 내가 식욕을 해결하기 위해 4억을 썼대. 근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 되면 훨씬 더 늘어나겠지, 양이. 수면력은 어때? 수면력. 우리가 좋은 안락한 잠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 좋은 집 위치도 찾고 침대도 뭐 비싼 침대. 요새는 뭐 옛날에는 침대는 뭐 과학이다 이래가지고 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침대 사자는데 요새는 또 돌침대, 뭐 황토방 이런 거 찾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 돈을 써요. 근데 마지막 성욕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시나요? 나는 성생활을 만족으로 해서 한 달에 10,000원 이상 쓴다. 성생활 개선을 위해서. 그러신 분 있어요? 그럼 정말 그분 내가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저를 생각해봐도 성생활에 더 좋고 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위해 노력한 거는 저는 이제 노력한 거는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료들 외국 자료들 본 거 요게 사고 아마 이제 대부분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남의 하는 대로 이렇게 해왔을 거예요. 그러고서 더 좋은 더 만족한 성생활을 바란다면 그건 말 그대로 도둑놈이죠.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뭐든지 더 좋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계속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성욕만큼은 다 감추고 나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다 덮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오셨으니까 제가 이쪽 강의를 좀 해왔으니까 오늘 좀 귀중한 거 다만 몇 가지라도 꼭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아마 작년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싶냐 이걸 물어봤어요. 여기서 남자는 한 40%가 좋다. 식사도 챙겨주고 여러 가지 빨래도 해주고 하겠다. 근데 여자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여자? 반도 안 돼. 반. 19%가 하겠다. 이것도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다 방문조사거든요. 그럼 같이 있는 데서 조사를 한 거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떤 같이 있는 데서 체면상 이렇게 해준 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40% 남자는 40% 여자는 19% 조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요거 좀 기억해 보세요. 이 수치를 다음에 하나 비교를 해볼 게 있거든요. 그리고 마침 이게 성 강의니까 남자가 첫 섹스를 하게 된 요인이 뭐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같이 조사를 했던 겁니다. 거기서 남자를 보면은 첫째가 한 23%가 얼굴, 외모. 두 번째가 뭐 서로 포옹하고 이렇게 만지다가 성기가 저절로 자극이 됐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19%는 스킨십, 서로 키스하고 이렇게 애무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섹스로 이어졌다. 이런 자료가 나왔고 반면에 여자는 제일 많은 게 분위기. 그때 분위기, 뭐 별빛 쏟아지는 밤하늘 밑에서 이런 분위기였겠죠. 두 번째는 친밀감, 21%. 그다음에 사랑의 속삭임. 여기서 남자분들이 꼭 힌트를 하나 얻으셔야 됩니다. 남자는 대부분 이제 외모, 보이는 거, 자극적인 거, 몸에 대해서 느낀 게 한 70%가 다 그건데 여자는 보면 분위기, 친밀감, 뭐 속삭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한 것도 없이 손짓 하나로 사랑해 이 목소리 하나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한 70%가 이걸 이제
젊은 뭐 아들한테 이걸 권할 수는 없겠지만 꼭 기억해 두실 만한 자료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만족한 성생활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첫눈에 딱 반하고 이런 게 있으면 외모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외모도 중요하고 건강, 신체 건강한 거 튼튼해야 되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경제력도 중요하고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쭉 공부하고 사람을 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꼭 요것이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그 자료가 있는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다 아실만한 사람으로 뽑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앞에 부분 이 분들은 가장 신체적으로 우수한 스포츠맨들입니다. 뭐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가장 예쁜 미스 코리아, 미스 롯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대를 풍미했던 여인들이고 그 다음에는 뭐 가수 아니면 연예인으로서 가장 그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이고 끝에 보면 이제 뭐 정치력 있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파워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누구냐면은 밑에 순위가 있죠. 순위 다 이혼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이거 순위를 매겨놨더라고요. 요 중에는 어느 분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파혼을 한 경우도 있고 왜 그럴까? 이게 뭐가 문제라서 진짜 그 가장 행복해야 될 이 시기를 이어가지 못했을까? 그 반증이 아까 어떤 외모나 건강이나 돈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 그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걸 씌웠습니다. 이분 아시죠? 아실 거예요. 이분이 먼저 설명드린 그 세 가지를 다 충족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분이 뭐 못생겼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근데 왜 이분을 설명드리냐면 제가 이제 구성회 선생님이 스승님이신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느 날 이제 강의를 가셨는데 앞타임에서 여기서 이제 뭐 맞박에 탁탁 치면서 그 관객들을 업시키고 이끌어 가면서 이제 분위기를 잡고 그 역을 하셨대요. 선생님 강의 앞에서. 강의 끝났는데 이 한쪽에서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넋놓고 쳐다보더래요. 강의. 그래서 선생님 강의 다 아시겠지만 그 이론적인 선에서 하잖아요. 거기서 대부분이 큰 강의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뭐 테크닉이나 이런 거 설명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이제 마침 그 관계자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마 결혼을 앞두거나 한 직후였을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요즘 깨소금 쏟아지겠어요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막 그 울상을 하면서 전 죽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저는 뭐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성교육 대표하는 강사하시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제 선생님이 어떤 그 진실한 얘기를 보고서 보니까는 너무 지쳐 보이고 이 몸매도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우선은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하시라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살을 좀 빼라고. 그리고 성에 대해서 모르면은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성교육에 관한 책을 좀 보고 그 중에서 한 2권 정도만 꼭 정독을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좀 그래도 이제 모르겠으면은 한번 연락을 해보라고 연락처를 주셨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2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정말 선생님 덕분에 제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너무 만족하고 제가 한번 점심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전화가 와서 마침 그 시간 타임 맞춰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더니 탁 놀래보게 몸이 변한 거예요. 몸도 한 5kg, 2달 만에 한 5kg까지 빠졌었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책 읽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했더니 너무 좋아졌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선생님 강의에서 그 간증을 좀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 강의에 간증을 많이 한대요. 저는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사람이 좋다 이거 아시죠? 이 프로에 부인이 나왔어요. 부인이 나와서 나는 물어봤죠. 뭐 계속 쏟아지겠네요. 이제 이렇게 PD가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냐? 나는 남편으로서 정말 100점 만점에 150점을 주고 싶다. 이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냥 환하게 막 웃음 먹으면서 그런 것이 내가 그 전 과정을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었을까. 공부 책 한두 번 봤다는 것이 그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책을 보시고 노력을 조금만 하면 돼요. 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닫고 살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리뿐이 아니고 여러분뿐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어느 잡지에 나온 것을 제가 인터넷에 캡처했는데 영국 남성도 한 50% 정도가 실제 여성의 질, 자궁, 클리토리스가 이거 정확히 어디인지 거기를 어떻게 자극을 주는지 이걸 모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남자들은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그대로 삽입하고 필수 운동하고 뭐 사정하고 이게 다인 것 같이. 그 실제 즐기는 과정은 전혀 전무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워낙 제가 몇 번 반복을 했던 거기 때문에 성기가 원래는 그 4주 이전에는 똑같아요. 똑같은 데서 남녀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모양이 변하는데 이 페니스의 이 귀두에 성감을 느낄 수 있는 세포가 한 4,000개 있습니다. 4,000개 있고 여성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이 클리토리스 여성 노란 부분 있죠? 여기가 실제 보이는 것은 위에 상부 같이 보이지만 내 밑에 보면 이렇게 질 양쪽으로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개수도 남자보다 2배 정도 많은 8,000개 정도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훨씬 여자가 성을 알고 노력을 하면 훨씬 즐겁고 만족한 성생활을 유지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클리토리스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는데 보시면은 실제 여성 성기에서는 그 상부에 조그맣게 노출되어 있고 우리 동양에서 음핵이라고 하죠. 핵 말 그대로 그만큼 중요성을 줬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한자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걸 보면 이 부분이 이제 평시에는 잘 안 보이다가 발기하고 발기라 그러죠. 남성 성기 발기하듯이 흥분하고 애무를 해주면은 커집니다. 커지는데 요 밑에 요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여성 질 양쪽으로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성을 흥분시켜주고 애무를 잘 해주면은 이 부분에 이제 혈액이 꽉 차고 거기에 꽉 찬 혈액이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조여주는 역할을 하고 또 남자가 딱 삽입을 했을 때 따뜻한 느낌을 주죠. 그러면 그야말로 이렇게 돼야만 이 성생활을 좀 더 하고 싶고 땡기는 이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까지 갈 때가 애무를 제가 몇 분 정도 해줘야 된다 그랬죠? 15분. 그렇죠. 한 15분 정도 평균적으로. 뭐 연구 하신 분에 따라서 뭐 10분도 있고 25분까지 있어요. 근데 대체로 한 15분 정도는 해줘야 여성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이건 뭐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명기라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소녀경에 보면 정리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볼게요. 여성 성기가 앞쪽에 위치할 것. 앞쪽에 위치한다는 것은 그냥 삽입을 했을 때 바로 그 클리토리스가 자극이 되라는 이 얘기예요. 앞쪽에 있다는 건. 그리고 입구가 조여지는 구조일 것.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복주머니 구조라 이런 말도 있죠. 그럼 천정엔 돌기가 있어. 또 따뜻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요인이죠. 따뜻해야 될 것. 그리고 좁고 조여주는 전체가 좀 조여주는 구조여야 되고 분비물이 많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렁이 1000마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그 안에서 꿈틀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어느 분이 좀 자료를 쭉 통합해 보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분은 1000명에 1명 꼴이더라.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럼 참 1000명에 1명 명기인 사람은 대단한데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해요? 999명은 어떻게 그냥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가라는 얘기냐? 아니죠. 그래서 선천적인 사람보다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이 훨씬 많죠. 우리가 옛날부터 뭐 묘기대행기 이런 데서 보면은 뭐 3살, 4살에 뭐 구구단 외우고 한자 쓰고 이런 애들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보다 못해. 그런 경우가 많아. 이것도 역시 타고난 사람보다 내가 알고 노력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실제 여성의 질안 이렇게 촬영한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일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있어서 갖고 왔는데 보시면 이 주름들 보이시죠? 주름들 보이고 이렇게 저 돌기도 보이고 좀 보면 이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조였다 풀었다를 해요. 이런 역할. 이것은 타고난 분의 촬영인데 여러분들 케겔 운동 다 아시죠? 제가 이제 케겔 운동을 하자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가장 역점을 줄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은 다 최고의 만족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건 차츰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름들이 뭐 학자마다 어떤 분은 이제 1000개, 젊었을 때는 1000개라는 얘기도 있고 뭐 6400개, 68,000개라고 여러 가지가 얘기 있는데 요 주름 사이가 안에 이제 피가 꽉 차면은 그쪽을 남성 페니스가 기두가 밀고 들어오면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압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쾌감세포도 누를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즐거움을 막 느끼고 이 여성이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이 결국 남자한테 어떤 성취감을 주고 쾌감을 주는 거거든요. 뭐 요건 인터넷에 많이 보셨겠지만 여성 질 주름을 비교를 해봤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요 보시면은 30대는 굉장히 여려. 그래서 10대죠. 10대는 한 1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1000개. 주름 전체 숫자가. 그러다가 이제 20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막 늘어나고 분화가 되죠. 그러다가 30대, 40대 이렇게 좀 보시면 커지는 일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50대, 60대 되면서 많이 이제 펴져서 나중에는 이게 우리 피부가 똑같이 됩니다. 이게 여성이고 남성도 똑같이 이렇게 변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어디가 이렇게 변하는지? 남성 주름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고환 주름도 똑같이 이렇게 나이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고환 여자 성전환 수술할 때 여성의 지를 남자의 고환을 뒤집어서 지를 만들어요. 실제로. 그런 기록이 의학적인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여기에서 어느 때가 가장 성적으로 왕성한 이런 걸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0대. 그렇죠. 30대, 40대. 이때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느낌이 좀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좀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작아도 그렇고 너무 없어도 그렇고 우리가 뭐 30대, 40대 이때 뭐 과일로 표현하는 수박이다. 수박. 그런 표현 보셨죠? 씹히기도 많이 씹히고 물도 많고 이런 약간 좀 뭐 저속한 표현이긴 한데 그런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재밌는 이거 뭐 불타는 창조 이거 많이 보셨죠? 그러면 이런 게임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거 할 때 어떻게 잘 따 먹었습니까? 이게 잘 따져요? 왜 이게 우리 입에 닿지 않죠 이게?
움직이죠. 왜 그럴까?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이기도 하고 이게 닿는데 이게 이제 밀려 올라가 버렸잖아. 이게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 자, 이거 볼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기 내가 이제 모델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다 화면 캡처니까 요거 좀 이해해 주시고 1번 키스 장면이 있고 2번 키스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 어느 키스가 더 어떤 서로 애틋한 사랑감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1번이 2번이. 1번. 왜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 손이 손을 잡고 밀려가지 않게. 아까 그 과자를 이렇게 잡고 가면 먹을 수 있죠. 근데 그냥 놓고 올리기 때문에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키스도 잡고서 안고 해주면 이 따뜻한 이거 어떤 포용한 이런 느낌도 있지만 더 가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이 영상이 있어서 내가 가까봤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키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뒤를 잡고 이 차이를 보셨어요? 이 전 거하고 요 전에 한 거하고 보시면 뭔가 아쉬워가지고 손이 가죠. 여자 손이 더 뭔가를 요구하는 이게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반드시 애무를 하거나 그 삽입 전에 어떤 전이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잡고서 흔들리지 않게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슴이 됐든 여성 성기가 됐든 이 남성 페니스도 마찬가지로 꼭 한쪽을 고정을 시켜주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느낌을 어떤 그 분석을 한 분이 있는데 한 7배 정도 더 전달이 된다. 혹시 더우시면 이거 좀 더 세게 틀어드릴까요? 네.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거 여러분들뿐 아니라 우리 후대는 알아야 돼 이걸. 이 차이를 훨씬 더 큰 변화를 줄 수 있고.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쪽 앞쪽은 이제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어디에 관심을 두냐, 뒤에는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어디를 관심 두냐. 그리고 이제 제일 첫 줄은 백인, 가운데는 흑인, 맨 밑에는 아시아, 동양. 뭐 백인 남자는 여자를 어디를 본대? 가슴. 혹시 이제 미국 갈 일 있으면 이제 뽕 한번 잘 하셔가지고 눈길 한번 받아보시죠. 근데 여자는 남자의 어떤 그 전체적인 외모, 그래서 좀 등치도 있고 이런 걸 보고 흑인 여자를 볼 때는 엉덩이 크고 엉덩이 크면 어떤 그 다산의 어떤 상징이겠죠. 흑인들은 옛날부터 자식이 많아야 먹을 것도 많이 챙기고 어떤 그 경제적인 수단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여자들 역시 남자의 어떤 그 생식 능력이 얼마나 큰가, 좋은가 이런 기준으로 봤었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아니까 아시아는 어떨 것 같아요? 아시아 남자들은 뭘 봐요? 얼굴. 잘생기면 그냥 끝이야. 앞뒤 재지도 않고. 근데 또 여자는 뭡니까 여자? 여자 오직 자기 처지는 생각도 않고 누가 좀 돈 많은 남자. 이거 너무 혁파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 연도수도 저희 제시를 하셔야지. 이거 아. 너무 아시아만 왜 돈이에요? 이건 또 재미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재미있는 자료 같아요. 이걸 이제 잠깐 마스 존슨 박사 아시죠? 잠깐 볼게요. 성교육 자료로서 굉장히 많이 마스 존슨 박사는 1966년도에 인간의 성 반응이라는 놀라운 책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그 이전에는 성에 대한 연구라는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실제 이분은 남녀 지원자를 모집해가지고 14,000번을 직접 성교를 시켜봤어요. 그
그리고 촬영하고 기록을 남은 걸 가지고 현재 뭐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 산부인과에 쓰는 기본적인 자료가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요거는 지금 재현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한 7, 80년대 저는 저 책을 인간의 성반응이 우리나라에 한 3권밖에 없어요. 책이 지금 국회 도서관하고 강남에 그 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있죠. 거기하고 2대 도서관 이렇게 있고 자료를 다 복사해 갖고 있고 정말 제가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책이 1966년도에 나왔거든요. 저게요? 네. 제가 1966년도에 태어났어요. 진짜요? 야, 이건 정말 운명이다. 내가 성에 대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요. 이거는 그 60년대에 카메라를 가지고 때 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70년, 80년대? 지금은 2000년대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MRI 이거 잠깐 보시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커플이 MRI 통해서 10대 섹스를 하면서 그동안 밝힐 수 없었던 게 이제 호르몬의 변화나 신경 변화 이런 것을 다 캐치를 해내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액티비티한 장면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광고 그 필름에 대한 광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돼 있고 보시면 이 자세한 그 움직임들 자극 부위를 어디를 자극해 주는지 이런 게 자세히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우주선 발사할 때 같이 그냥 전 의사 의료진들이 보고 있는 데서 촬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 전달 과정이나 오르가즘에 이르는 원리라는 이런 것을 다 지금 좀 밝혀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외국은 저러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성에 대해서는 감히 얘기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한번 우리 동양서는 뭐 과거에 어땠나 이걸 잠깐 자료가 있어서 아마 볼게요. 우리가 과거에는 성을 훨씬 더 자유롭게 누리고 살았었다는 건 아시죠? 그게 이제 기록 여러 가지 기록에서 봐서 이쪽 황색깔이 이제 중국이고 이쪽이 이제 한국인데 제가 본 자료로는 중국은 수나라 때는 10,000명 정도의 국녀를 있으면서 임금이 가장 스트레스가 없고 정치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성적으로 풀어주는 이런 기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학부라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의료진하고 궁녀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연구해서 황제방 내경 태소라는, 그래서 오로지 그 성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 이런 기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많은 자료들이 이제 역사,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왕조가 바뀌면 그걸 다 없애버리잖아. 전 왕조가 다 잘못이고 타락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 태워버리고 묻어버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영향이 있었지만도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귀비 중국 사람들은 있죠.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남자를 진짜 만족시켜주고 잘해야 바람을 안 피고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하고 조금 틀립니다. 내가 좀 적극적으로 남자들을 해줘야 그 대가가 나한테 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양귀비에 대해서는 그 중국 드라마 전편을 봤는데 이분이 고아입니다. 고아인데 이태백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술을 알게 돼. 성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뿐이 아니고 뭐 악기라든지 노래 이런 전체적인 거를 다 익혀가지고 당나라 현종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 들어가는 과정도 아주 뭐 다이나믹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은 시아버지를 차지하고 중국 당나라를 뒤흔드는 이런 인물이 됐죠. 그것이 가장 강했던 게 이제 성적인 능력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외교에도 많은 수완을 부렸고 일본에서 오는 사신들도 전부 다 진짜 그야말로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요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지니까 많은 대신들이 양귀비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제 죽입니다. 죽였는데 어떻게 해요? 빼돌려가지고 일본으로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일본에는 양귀비의 후순돌이 있다. 그 뭐 역사적인 거는 더 밝혀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돼 있더라. 그리고 그때 이제 황제방 내경 태소라는 이런 자료들이 일본 사신들에 의해서 뭐 불탔던 어떤 조각조각 갖고 갔다가 합쳐서 만든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소녀경인데 그건 중국의 원본이 아니고 일본에서 조합한 거예요. 조합. 물론 이제 뭐 원본도 나중에 이제 무덤에서 나온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이름은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그 성적으로 굉장히 연구가 많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얼마 전에 그 선덕 여왕 통해서 미실이라는 여자분 보셨죠? 이분이 거의 그 동시대 중국하고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영향 때문인지 미실도 보면 대단한 수련을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 옥진이라는 분한테 성적인 능력을 전수를 받았죠. 그래서 이 신라 시대에는 어떤 신문제도가 뭐지? 골품제도 해가지고 뭐 진골, 성골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럼 진골, 성골 이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은 다 일가 친척, 사촌, 성생활 딱 들어갔다가도 큰아버님 뭐 강진이는 다 낳으셨나? 서로 이런 안부를 물어야 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인척 간에는 어떻게 열성 인자만 유전이 되죠. 이걸 다 아셨던 거죠 이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다 덮어줄 만한 인물을 제3의 인물이 바로 미실 같은 이런 분들이 있었고 이때는 성이라는 게 조금 개념이 틀렸던 것 같아요. 이분이 남편도 있었고 한 분 왕한테만 어떤 그 색공이라 가지고 요 시주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집에 가면은 남편도 있고 또 주변에 여러 남자들을 한 5, 6명은 동시에 이걸 품어주는 거야. 그 역할을 했더라고. 이게 뭐 어느 정도 뭐 역사적으로 진실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료나 어떤 극 같은 걸 보면은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하고는 조금 성이 다른 양상이었더라. 그리고 또 이런 그
노력을 한 예가 많이 있었고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쭉 보면은 맨 위에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알몸 외교하고 뭐 이랬던 거죠. 양귀비 아까 봤던 양귀비고 미실, 황진이, 어우동, 김계시라고 혹시 아시나요? 김계시. 김계시는 연산군 때 이분들 종이었는데 아주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서 진짜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해 이 드라마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여자가 그 집권층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바치고 권력을 누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휘두른 거야 정권을. 그만큼 조변 섞게 하면서 자기 능력을 과시했다. 그러니까 헐뜯으려고 그런 것 같아. 이런 요인들이 있었고 보면 이 궁궐에 보면 이런 기구, 단련 기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그러죠. 궁궐 뭐 재건 공사하고 이럴 때 이렇듯이 여러분들한테 뭐 역사를 뒤흔들라 이 얘기가 아니고 조금 알고 공부하고 노력하면은 누구든지 다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남자보단 여자는 금방 변화가 옵니다. 여자는 변화가 오면은 그게 바로 남자한테 가고 훨씬 더 보통 한 2, 3개월만 노력을 해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완전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꼭 여러분도 다 지금 공부도 하시고 계시죠 지금?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 강의하면서 이런 책들을 같이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쭉 해왔는데 여기 이제 같이 참여하시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이 책들이 있죠. 우리나라 다 출판된 책인데 지금은 다 뭐라 그래 절판되고 없어요. 너무나 훌륭한 책입니다. 선생님도 이 책 보셨죠? 저 다 있어요. 내용 보셨어요? 다를 못 봤어요. 조금씩 꼭 보시고 저는 정말 이런 것은 우리 자식한테 줘야 돼요. 없는 책을 어떻게 줘요? 가서 내가 좀 답답한 게 누구든지 영어 잘하고 말 잘하고 다 칭찬하고 상 주고 하죠. 근데 성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좀 능력이 있다 그러면 뭐래? 저런 변태 같은 놈 뭐 이상 이렇게 다 손가락질하고 욕만 먹고 있어. 왜 성은 왜 이럴까? 왜 천실할까? 이유는 또 있거든요. 그걸 지금 뭐 그거 논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하자. 이 호르몬 다 아시죠? 남자 테스토스테론하고 여성 에스트로겐. 보시면 이제 남성은 20대가 가장 절정이 됐다가 그 뒤로는 쭉 거의 비례해가지고 1년에 1% 정도씩 감소해요. 남성. 여자는 더 완만하게 갔다가 40대, 30대 후반부터 감소가 되는데 보면은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여성이 상위 더 높을 때가 있어. 이게 30대 중반.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한 10년 기간이 황금기라고 하죠. 성생활에도 황금기. 이때 되면 진짜 먼저 여성이 먼저 요구하고 서로 뭐 다양한 체의도 요구하고 그야말로 올라타는 여성 상의도 요구하고 제가 이제 그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실제 그렇더라고. 좀 틀리다. 왜 그럴까? 호르몬만 가지고 이런 게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까 그 단편적으로 보여준 거고 여기서 갱년기라는 게 갱년기 좀 안타까워요. 왜 갱년기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만약에 이때도 그 성적으로 활발해서 임신을 했다. 40대 후반에 50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애가 키울 수가 없는 거야. 60대, 70대 돼가지고 애들이 이제 그때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 양육 문제로 신이 굉장히 고생을 했구나.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때는 그 갱년기를 두어서 임신이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 호르몬에 대해서 신경을 써셔야 할 나이가 됐어요. 물론 약도 중요하지만 약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운동, 걷기. 여러분들 천골 아시죠? 천골. 천골. 천골 몰라요? 한 분도 몰라? 뼈 말하는 거예요? 천골. 우리 몸에 있는. 그렇죠. 엉덩이 뼈 요 사이 뒤에 있는 천골. 꼬리뼈. 아, 그 꼬리뼈 그 천골이라고 이게 썩지 않는 뼈래 이게. 그 안에 보면 천골 펌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두개골 펌프가 있고 그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천골 펌프는 이 밑에 있는 모든 신경 에너지를 이 척추를 다 끌어올려주는 거야. 뿜어 올려주고 두개골 펌프는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두뇌니까 거기에 확산을 이렇게 다 요소에 보내주고 그 역할을 하는데 이 걷기는 천골 펌프를 펌핑을 해주는 거야, 펌핑.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걷기고 뭐 달리기도 좀 빠르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몸에 해가 가죠. 더 심하면 자전거 타는 것도 한 30분, 1시간 정도는 굉장히 좋은데 운동에 더 이상 하면은 이제 눌리고 어떤 그 많은 문제, 전립선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일으키는데 이 다리를 교차하는 운동은 굉장히 좋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나이가 저를 포함해서 다 신경 써야 될 나이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지방. 옛날에는 이제 지방하면 막 고기 덩어리, 기름 덩어리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지방이 굉장히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중요하다. 지방, 단백질 다. 야채 중요한 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음주는 이제 적당량은 굉장히 어떤 활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지만 그건 제어를 못 하잖아. 술이 이제 술을 부른다고 그래서 술은 꼭 자기가 제어할 수 있을 만큼만 먹어야 되고 그리고 푹 주무셔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빼뜨릴 수 없는 게 주기적인 성생활. 주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대가족 형제가 아니면 이제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에 몇 번이 됐든 서로가 약속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성생활하면 뭐죠? 우리 에너지 호르몬을 순환을 시켜주는 거야. 피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노폐물도 배출을 시켜주고 막힌 데도 좀 뚫어주고 이 역할을 하거든요. 꼭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 왜 갑자기 옷을 벗을 여자가 나오나? 이건 뭐냐면은 여성의 음액 부분하고 질하고 자궁 이게 표시된 거고 이제 위에 거는 소변, 방광이죠 방광.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위치를 인식을 하시라고 앞에서 자궁하고 질하고 원래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꼬부라진 형태로. 근데 요걸 이제 단면으로 봤을 때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자궁하고 질하고 거리가 있고 요 입구에서부터 거리가 한 평균 10cm 정도 됩니다. 10cm. 그런데 임신을 하면은 자궁에 애가 크죠. 그 무게 때문에 훅 쳐져서 이제 질 입구까지도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애 낳고 나서 이게 100% 제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정도 한 2, 3cm 정도는 완전 회복이 안 되고 내려와. 이게 뭔 얘기냐? 승단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아기 낳기 이전에는 일반적인 피스톤 운동에서 이게 이제 보통 한 11cm로 봐요. 이 그림이 이 상태에서 피스톤 운동하면은 자궁 경부에 자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거의 안 돼. 물론 뭐 되는 사람도 있겠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운동법을 모르면 오히려 더
아프고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출산을 하고 나면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운동을 해도 자궁경부를 살짝 자극을 줘요. 이 자궁경부가 가장 강력한 성감대거든요. 여성들이. 정말 이 비교를 하자면은 그 전에 성생활에 느끼는 것은 자전거 타고 이렇게 재밌게 들을 다니는 정도라면 자궁경부를 자극을 주는 것은 탱크 막 다다다닥 하는 있죠. 그런 걸 몰고 막 자유자재로 물을 넣고 산 넣고 하는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애 낳고서 훨씬 더 성감이 맞다라고 적극적이다 그런 느낌 받으셨나요? 네. 봤죠? 대부분 얘기가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남성들도 느낄 거고 그 이유가 똑같이 해도 틀린 거야. 닿는 면적이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요걸 알고 모르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 성생활 할 때 막 일방적으로 피스톤 운동하고 뭐 이렇게 답답하게 했을 그런 사람은 싫지. 너무 이렇게 막 세게 하고 이런 거죠. 그런 느낌 때문에 싫은 거야. 깊은 삽입도. 그 상태에서 자궁경부를 톡톡 치면은 굉장히 막 고통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런 부분이 책 쪽에 새겨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절로 닿는다는 거, 새로운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출산을 하고 전하고 후를 좀 아십시오. 그것도 이제 인터넷 보다 보니까 뭐 IMF 때 사람 정말 저도 IMF 때 굉장히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런 속에서 박세리 엄청난 즐거움을 줬죠.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가 됐고 그 이제 박찬호도 거의 같은 시대에 야구로서 국민들한테 기쁨을 줬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놨냐면은 이게 외국 잡지에 실린 건데 세리 박 여기 찬호 박 써 있어요. 근데 보시면 똑같이 둘이 박씨인데 스펠링이 어때요? 박해 PAK PARK 틀려. 뭐 이 사람 못하는 건가? 왜 그래? 왜 그럴까? 아시는 분? 왜 틀린지? 여자하고 남자에서 성의 사이 이렇게 두고 있나? 비슷한데요. 박찬호는 왜? 남자죠. 남자. 불어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르잖아요. 비슷한 뭐 맞다고 할 수도 있겠고 저는 이제 이게 유머거든요. 유머. 알이 빠졌어. 남자, 알이 없어서 남자는 여자- 알이 있잖아. 알. 여자 알이 없어서. 알이 있어서 알이 든 것 같아. 아니 저도 영문법을 저렇게 쓰는데 아니 이거는 이제 철자 표기법이 바뀌었대요. 이게 이제 요분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했거든 이게. 그 철자 표기법이 바뀌어서 그렇고 다음에 강의 때 한번 써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예능을 다 찍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듀렉스사에서 전 세계 성관계 횟수가 어느 정도인가 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리스로 나타나는데 그리스가 138회. 그러면 일주일에 4번 정도, 일주일에 3번. 그러면 이틀에 한 번 정도 성생활 하는 거죠. 그리스 문명이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닌가. 네. 엄청나요. 그때 그쪽의 자료를 보면 또 성에 대한 자료가. 그리고 가운데 호주, 미국 이쪽 분들이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밑에 좀 아시아 쪽은 너무 좀 처져 있어. 안타까워. 저 반대 아니에요? 일본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일본이 그게 우리들이 다 갖고 있는 오해입니다. 오해. 진짜요? 네. 일본하고 일본 밑에가 한국이야. 그게 평균 열흘에 한 번 정도. 아니 대만이나 이런 쪽에 가서 현지 청와대는 1위가 일본인이잖아요.
한국도 뭐 뒤떨어지지 않죠 별로. 네, 그렇긴 하지만 일본은 제가 알기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의 산업이잖아요 여기는. 그쪽 부류하고 그쪽 부류가 10%도 안 되고 나머지는 정말 하나로 살기가 훨씬 힘들대요 우리나라보다. 물가도 비싸고 물론 제가 일본과 생활을 안 해봤는데 확연히 차이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여기 그냥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광고 과장 광고를 하고 이런 매체들이 그런 영향을 줘서 그렇지 실제는 거의 대다수가 아니 다음 자료 있어요. 일본은 50% 정도가 섹스리스 성에 대한 관심도 없고 우리도 거의 뭐 일본 열심히 쫓아가고 있죠. 근데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요가의 풍습도 있고 걔네가 그 오픈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아직도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근데 그런 것을 누리는 계층이 아주 국수족이야. 그렇게 대다수가 그런 게 아니고 대다수는 정말 그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하다더라. 우리보다 훨씬 더. 일본 자주 가보셨으면 저는 잘 모르죠.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만 전달해 드리라 좀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기 죄송스럽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2009년에 나온 자료인데 이게 오래됐어요. 아니요. 근데 2018년인데 이런 자료를 만들지 못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10,000명이 참가를 했고 전 세계 한 50개국이 조사를 했거든요. 이게 이 내용이 뭐냐면은 비아그라가 시판되면서 전 세계 50개국을 선정을 해서 저도 이제 봤거든요. 한 굉장히 많아요. 장수도 한 10장 정도 되는 여러 가지 항목에 조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가장 최근에 한 섹스 파트너하고 다시 해도 그 사람하고 싶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만족했냐. 이 개념이 조금 우리하고 틀리죠. 그 조사인데 여기서 보면 멕시코는 한 80%가 너무 좋았다. 또 그 사람하고 하고 싶다. 그게 이제 멕시코, 브라질은 70%, 60%, 50%, 40% 쭉 가다가 한국 몇 프로인지 아세요? 여자는 7%, 남자는 9%. 물론 뭐 하여튼 조사든 의미라든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치가요 굉장히 좀 무서운 수치입니다. 여기서 거꾸로 나머지 91%, 남자 91%, 여자 93%는 무슨 얘기냐면 싫다. 다른 사람하고 좀 뭔가 좀 새로운 걸 갖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조사인데 그러면 성생활에 불만이 뭐냐? 해봤더니 한 50%가 너무 횟수가 적다. 서로 횟수가 적대. 그럼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우리는 가장 문제 안고 있는 게 뭐야? 자식 문제, 집 문제. 그런 게 너무 올인하면서 자기 것, 내 것은 챙기지 못하고 있죠. 그게 이제 저도 애가 셋이거든요. 키우면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애들 지금 중학생 뭐 참을 도대체 자야지 이놈들이. 그래야 뭐라도 해보는데 뭐 1시 넘어까지 소리 질러야 자고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오르가즘을 경험해본 게 외국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실제 가장 많은 나라 이게 어디야? 프랑스가 한 49%가 오르가즘을 겪어봤답니다. 세계 평균이 37%예요. 오르가즘을 경험해본 사람이. 평생 경험을 못하는 사람도 대부분이 경험을 못합니다. 그냥 즐겁고 기분 좋고 느낌이 새로운 거 그 정도를 경험하고 오르가즘이라는 것은 극히 드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릴린 먼로 아시죠? 가장 섹스 심볼로 가장 어떤 성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한 얘기, 자서 전에. 나는 정말 성을 몰랐고 오르가즘이 너무나 궁금했다.